다음 기사 같이 이어서 볼까요? 어떤 증거가 나왔나 추가로 보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직 직원을 통해서 이화영을 회유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허위 진술 압박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어서 마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이화영 부인이 당에서 당신을 의심한다. 옥중서신 쓰진 않으면 왕따 당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결국에 옥중서신을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관련 서신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이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선일보 내용 볼까요?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뭐 녹음 파일 그리고 뭐 회유 정황 이런 것들을 검찰이 새롭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지 아니면 뭐 이화영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이 법원 사유에 쓰여 있는 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된 녹취 파일까지 명확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기 위한 구치소 과정 속에서 위에서의 언급 등을 했던 내용들을 비롯한 많은 이야기들을 실질적인 증거로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의심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상당히 존중하게 되는 모습들에 네. 더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 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속에서 현직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법적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들이 진행됐을 때 그때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보게 되면 관련된 중대한 혐의들이 드러났을 때 다툼의 여지보다 관련된 의심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세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과거 본인이 썼던 SNS 글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적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수사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따라서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과연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어떤 녹음 파일이 틀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요. 이날 법정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 인사들이 이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이 위는 누가 이 압박을 했냐라는 부분이 이제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네네. 이런 녹취 파일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황은 있지만은 예.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위가 이렇게, 예. 이재명 대표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네, 취지일까요? 그런 정도의 거의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를 본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회유 어떤 내용이라든지 녹취라든지 변호인 접견 관련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제시되고 예. 기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성남시청이라든지 또 국정원의 여러 가지 압수 물건이라든지 또 통신 뭐 조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김병욱 의원이 다시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걸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해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참 말이 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이 원래는 민영에서 100% 민영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영으로 바꾸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쉽지는 민영은 전부 그 땅을 다 개인별로 사야 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 20년 갑니다. 공영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형태입니다. 예, 거기에 예. 곁들여서 두 가지 문제는 하천 대유가 1% 가지고 있는데 5천억 전부 이익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당군 일의 이런 먹튀 사건이 알겠습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에서도 이루어졌다. 예, 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대장동 재판 혐의가 오늘 쟁점 사안은 아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니까 앞에서 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